지금부터는 어제 있었던 토론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제 경제 분야 대선 토론이 있었는데 일단 참 재미가 없었어요. 저는 예. 어렵더라고. 예. 왜 어려웠냐?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특히 이준석 후보 같은 경우는 국민들을 이해시키고 국민들과 함께 하려는 생각이 애초에 없었어. 그러니까 이재명을 당황시키는 그 장면을 연출하는 게 본인의 목적이었던 것처럼 보이더라고. 네. 그래서 딱 그냥 그 자체로만 보면 알아듣기 어려운 일들이 많았어. 예, 그래서 일단 재미도 없고 무슨 말하는지도 모르고 그리고 또 중량감이 너무 떨어지잖아. 맞아. 중량감이. 네. 2017년 후보 보십시오. 그때 진짜 대단했잖아요, 다들. 중량감도 너무 떨어지고. 평일 매불쇼 정도의 관심이었다. 오늘 저희가 깔끔하게 본 사람보다도 더 깔끔하게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네. 일단 뭐 개인적인 총평을 좀 하자면은 김문수는 무식했고 어허. 이준석은 무례했고 아하. 그리고 권영국은 무적이었고 왜냐하면 무적. 아무도 공격을 안 해. 아무도 적이 공격을 없어. 무적이었고 네. 이재명은 무난했다. 무난. 이게 이제 저의 총평입니다. 오. 네. 사무네. 사무로 갑니다. 네. 그거 언론이 이런 걸 좋아하더라고. 체크 좀 받아서 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네. 혹시 총평 하나씩 가능할까요? 총평? 어제 총평은 정청래 의원이 가장 잘했다고 생각하는데요. 이런 거죠. 이 김문수는 윤석열과 똑같았고, 그 다음에 이준석은 한동훈이랑 똑같이 간족됐고. 좋다. 예, 그다음에 이제 권영국 후보는 당연히 뭐지 심상정 의원이랑 포지션이 비슷하니까요. 그랬고 이재명 후보는 김대중 전 대통령처럼 했다. 그래서 이제 그 양쪽의 쌍을 이뤄서 뭐 김문수 후보는 멤버만 그런 게 아니라 공약의 내용도 그렇고 모든 준비가 안 된 정도까지 너무 안 됐더라. 예, 윤석열 후보랑 거의 똑같다고 봤습니다. 네, 너무 안 됐어. 아무것도 몰라. 이준석은 너무 깐죽대던데요. 근데 이준석한테 깐죽이라는 표현은 저는 너무 낮은 표현인 것 같아요. 저는 뭐 앞으로 10년 한국 정치를 주물러 빌런이 탄생했다 이런 느낌을 받았어요. 계속해서 그럴 것 같아요. 사실 뭐 김성애 의원이나 저나 이준석하고 토론을 많이 해봤는데 국회의원이 되고 어느 정도 정치적 비중이 생기면 사람이 좀 바뀌거든요. 안 바뀌어. 깜짝 놀랐어요. 뭐 예를 들자면 이런 거 이준석 의원 이야기는 제가 이준석하고 토론하면 역시 이준석 의원은 싸가지 없고 갈라치기만 하시는군요. 모든 말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해야 되는 거야. 또 이재명 대표하는 이야기 모든 것에 대해서 거짓말 하시는군요. 나쁘게 이걸 이제 이 접두처럼 달고 하잖아요. 이게 토론의 가장 나쁜 기법이거든요. 네. 그걸 이제 정치인이 되고 대선 주자 정도 되면 버려야 되거든요. 네. 그걸 아직도 못 버리는 것 같아요. 이 사람은 앞으로 평생 못 버릴 것 같아요. 네. 근데 이거 일단 토론 형식을 빨리 바꿔야 돼. 맞아. 형식 때문에 뭐 맞아. 들을 수가 없어. 형식뿐만이 아니라 선관위 탓을 안 할 수가 없는데 선관위 이 토론이 3번인데요. 너무 적어요. 그리고 시기적으로 보통 이제 우리가 유권자들이 선거 앞두고 한 20일 정도에 이미 마음을 정했다고 하거든. 그럼 마음 정한 이후에 지금 TV 토론하는 거야. 네. 별 의미가 없는 거야. 사실은 후보 등록하자마자 또는 유력 후보로 결정 났을 때 등록은 하지 않더라도 각 당의 후보가 결정 났을 때 1, 2 후보들을 모셔서 하는 토론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필요한 것 같아요. 네. 사실 이번에 뭐 급하게 선거가 치러지기도 했고 국민의힘 후보가 누가 될지 마지막 시점까지 왔다 갔다 하는 바람에 실제로는 방송사 주간 토론회가 몇 차례 앞서서 선관위 주간 토론회 전에 있었어야 돼요. 근데 그런 거 하나 없이 그냥 선관위 주간 토론회로 바로 들어갔다는 아쉬움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게 쭉 보면서 사실 이준석 후보가 한 7% 8% 5%를 약간 넘는 수치의 지지율을 계속 보여오고 있잖아요. 대체로 여론조사에서. 그래서 두 자릿수까지 가면 어떻게 하나라고 하는 솔직히 걱정 아닌 걱정을 하고 있었는데 네. 절대 그럴 일은 없겠구나. 어제 예, 보니까.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 사람의 청자는 그냥 소위 둔천지에서 계신 사람들이지 일반 국민이 아니에요. 그렇지. FM 코리아더라고. 예, 그냥 딱 고 수준에서 딱 그 사람들에게 소구하려고 하는 것이지 용어 사용이나 맞습니다. 그 주제나 이런 걸로 해서 이거 확장성 전혀 없다. 네. 앞으로도 그 큰일 안 벌어지겠다라는 네, 생각이 들어요. 근데 좋습니다. 정말 감정적으로 여러 사람 힘들게 만든 건 사실이죠. 근데 이 감정적으로 힘들게 한 부분이 저는 선거 전략으로는 저는 실패했어요. 이준석의 실패라고 보는 게 뭐냐하면 그러니까 저걸 보는 4, 5, 60대가 요즘 숫자가 많지 않습니까? 보면 자기가 어떻게 다룰 수 없는 MZ 직장의 부하 직원이 말도 안 되는 거고 시비 거는 장면이 떠오르면서 트라우마가 생기는 거고 20대 직원은 이준석이 나 대신 우리 부장을 때려주는 것처럼 신난 거거든요. 근데 문제는
이준석 후보는 20대에서는 충분히 튼튼하기 때문에 40, 50대에게 안정감을 주면서 그쪽의 지지를 확대해 가서 10%의 벽을 넘어서야 그 다음에 제가 김문수 후보 대신 보수의 적자가 될 수 적장자다. 있다는 주장을 할 수 있게 되는 건데 그것으로의 확장을 어제 저는 실패했다고 봐요. 네. 그 그거 부분이 네. 건조하게 딱 얘기했을 똑같은 때.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준석이 또 이재명 후보의 경제관을 공격을 한다고 꺼내들은 단어가 호텔 경제학입니다. 아, 네. 그 기억나죠? 어제 네, 이 장면 봤어요. 하나도 못 알아듣겠지. 이거는 알아들을 수가 없어. 이준석이 2017년 대선 때 논란이 됐던 그림을 다시 지적을 한 거예요. 네. 아마 그 장면을 보시면서 알아들었던 사람은 아마 거의 없었을 것이라고 봅니다. 맞아요. 예. 자, 이게 일단 사전 지식이 좀 있어야 됩니다. 네. 2017년 대선 때 그때도 이재명 성남시장 때 이제 대선 예비 후보였거든요. 네. 예, 그때 지역 상품권을 지급을 하면 지역의 경제가 활성화된다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당시 이재명 후보의 지지자가 그 설명을 하기 위한 그림을 그린 게 있어요. 네. 근데 그 그림을 이재명 후보가 자신의 페이북에다 올렸었어. 자, 그 그림을 잠깐 좀 보겠습니다. 바로 이 그림인데 네. 요렇게 이제 보면은 이렇게 돈 10만 원을 가지고 지역 경제가 이렇게 활성화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림을 지지자가 그렸던 건데 요걸 이재명 당시 후보가 페북에 올린 거예요. 네. 근데 당시에도 요게 논란이 됐었어. 그 당시에도. 예. 과거 기사를 찾아보면 다 나옵니다, 논란이. 근데 당시 이재명 캠프에서 논란이 되는 부분을 다 해명을 했었어요. 경제 전문가가 아닌 지지자가 경제 이론에 맞지는 않지만 지역 화폐를 통해 경제 활성화를 표현하기 위해서 단순화해서 이렇게 그려놓은 네. 거다. 이해를 돕기 요게 위해.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건 뭐 당연히 경제 이론에 안 맞지. 네. 근데 그냥 극단적으로 이렇게 단순해서 표현한 거다. 이렇게 그냥 넘어갔었어. 그 당시에도. 네. 근데 요거를 이제 다시 지적을 한 거야, 이준석이. 이준석이 지적하는 그 장면 영상 보고입니다.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많은 지적이 들어오는 게 호텔 경제학이라 들어보셨습니까? 그 본인이 지어낸 말이죠. 그건 성장을 말한 게 아니고 경제 순환이 필요하다는 걸 극단적으로 단순화해서 설명한 거예요. 그럼 그 경제 순환을 했을 때 이게 결국에는 케인지언 승수 효과 같은 것을 노리고 하신 말씀이십니까? 아니면 어떤 취지입니까? 승수 효과 얘기를 한 거죠. 예를 들면 돈이란 고정돼 있으면 있어도 없는 거와 같죠. 근데 한 번 쓰여지느냐, 두 번 쓰여지느냐, 세 번 쓰여지느냐에 따라서 경제가 순환이 되면 그 자체에서도. 그런데 이 그림 경제 그리신 걸 흐름이 보면은 도는 과정에서 돈이 사라지지 않고 계속 그 한계 소비 성향이 1로 해가지고 계속 돌거든요. 무한동력입니까 그러면? 그 그림을 그린 것은 내가 그린 게 아니고 아 본인 말씀하신 거 그대로 그렸던데요. 어디가 잘못된 겁니까? 예를 들면 그건 예일 뿐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호텔이 취소한다는 부분까지 완벽하게 그림의 인들을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럼요. 그런 것처럼 경제는 순환이 중요하다. 아니 저는 이재명 후보님께 명쾌하게 좀 해명하실 기회를 드리는 건데 그냥 그게 그런 거다 이러고 가시면 되겠습니까? 저는 충분히 설명해서 이해를 못 하시는 것 같아요. 아 그런 겁니다. 그래요. 네. 제가 좀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네. 이게 호텔과 취소가 들어가니까 사람들이 야 취소했는데 돈이 어디서 돌았어라고 헷갈리시는 것 같은데 그림을 다시 띄워드릴까요? 예, 아니 그림 필요 없습니다. 필요 그냥 없어요? 설명으로 네. 충분히 드릴 수 있어요. 이걸 4대강을 생각하시면 돼요. 4대강 아시죠? 네. 22조 원을 퍼부은 4대강. 네. 22조 원 퍼부어서 바닥에 모래를 파낸 팠어. 거죠. 준설했다 그러죠. 모래가 다시 찼어요. 22조 원 쓴 아무런 효과 없이 사라진 겁니다.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러면 이준석 후보 입장에서는 이랬으니까 22조가 완전히 다 사라진 거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지금. 근데 이명박 대통령 어떻게 설명했습니까? 같은 당에 이명박은 그 22조를 가지고 모래를 그러니까 할 필요 없는 강바닥에 모래 파느라고 22조를 넣었더니 그거 가지고 회사가 그 돈 가지고 지들이 얼마 떼먹고 그다음에 그 돈 가지고 노동자들 고용해서 노동자들이 임금 받고 그 사람들이 모래 판 다음에 나가서 막걸리 사 먹고 막걸리집 사장이 돈 벌고 그래서 돈이 돌아서 그 당시에 금융 위기를 이겨낸 거 아니냐라는 것이 이명박 대통령 주장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국가가 재정을 투입해서 이게 마중물이 돼서 뭐 옛날에 그 무슨 후보댐 이런 거 지을 때도 다 마찬가지인 거 아닙니까? 네. 후보댐에 댐을 지었다고 해서 후보댐에 돈이 쏟아지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 행위 자체가 지역 경제를 살리는데 도움이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네. 이제 이 말을 복잡하게 해야 듣는 사람들이 뭔 말인지 모르면서 못 알아듣게. 이게 뭔지를 하니까 뭐 케인지언의 승수 효과 이건 사실은 이재명 후보 쪽에서 했어야 되는 이야기인데 먼저 선제적으로 하면서 내가 경제학에 대해서는 알고 있지만 당신은 모르고 있지만 이건 경제학에 대해서 당신이 모르는 거다. 이런 식으로 레토릭을 펼쳤을 뿐인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네. 이제 이준석 후보가 얼마나 나쁜 스타일인가 하면 이런 겁니다. 보통 이야기를 하면요. 케인지언이 맞지 않다. 순수 성장 정책을 해서 기업에게 돈을 주는 게 맞다. 이렇게 반대 논리를 갖고 와야 되는데 이 사람은 이야기를 왜 꺼내냐면요. 이재명 법카, 이재명 기본소득, 지역화폐 이걸 억지로 비난하기 위해서 이걸 예로 드는 거예요. 그래서 담론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접근하지 못하고 말꼬리를 잡아서 상대를 그치. 비난하는 데 쓰려고 하는 그 수준에 머물고 있다. 그게 뭐냐면 비판을 드리는 키베. 그러니까 시간이 너무 기대. 솔직히 지금도 이 얘기 다루는 게 의미가 없어요. 없죠. 사실을 알고 나도 의미가 없어. 근데 우리가 안 다룰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저런 토론 태도가 아주 나쁘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토론을 사람이 이렇게 토론을 하면 상대방의 이야기를 합리적 핵심을 가지고 근데 그런 저런 근거가 잘못됐다거나 그런 근거에 맞춰서 주장을 하지 않는다거나 이렇게 얘기를 해야 돼요. 전제가 잘못됐다거나 이게 토론하는 방법이에요 기본적으로. 근데 이준석 후보는 어떻게 하냐면 키워드 배틀하는 거 있죠. 키배 맞아요. 네. 막대는 내가. 그러니까 그런 그런 뭐 변명 잘 들었습니다. 네. 그렇다는 거죠 하고 딱 치고 가잖아. 그렇지. 이게 킵에 막대는 내가 마지막 댓글은 내가 한다. 그래야 이긴다. 이거예요. 그럼 딱 이제 그 태도로 하는 거예요. 그 팬구가 야 또 우리 형님 이겼다. 야 역시 되는 막대순 거야. 이재명 맞아. 이준석 이번 키보드 배틀에서도 또 이겼다 이런 거예요 지금. 네, 알겠습니다. 자 알고 나도 아무 의미 없지. 알고 나도 의미가 없어. 의미가 없네. 네. 자 그리고 이준석은 흑백 논리로 청년층과 장년층의 갈라치기 전법이 또 들어갔어요. 이 정말 나쁜 거지. 정년을 연장하면 청년 일자리 뺏는 것 아니냐. 맞아요. 그 질문이 이재명 있어요. 너 정년 늘린다고 했지. 너 또 청년 일자리 뺏는구만. 요렇게 갈라치기. 네. 그럼 청년들 와뭐 열광. 이게 우리 사회에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팩트 체크를 이따 따로 해주실 거니까. 네. 자 그 장면 잠깐 보겠습니다. 이재명 후보님 정년 연장을 하실 계획이라고 이제 들었는데 이렇게 되면 젊은 세대의 일자리는 악영향을 주는 거 아닙니까? 글쎄 그 점에 대해서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젊은 세대도 많이 동의하고 있고요. 젊은 세대의 일자리와 정년이 늘어난 일자리가 반드시 일치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매번 이런 식으로 답변하실 것 같으면은 정년 연장도 하고 젊은 세대도 일자리가 늘어난다 이렇게 답하실 거면은 도대체 무슨 토론을 하자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정년 연장을 했는데 어떻게 청년 일자리가 늘어납니까? 너무 극단적이십니다. 예. 자 이렇게 보면은 마치 진짜로 이준석을 좋아하는 사람은 이재명이 답을 못한 것처럼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솔직히 이재명이 답을 잘한 거잖아. 잘한 겁니다. 예. 저희가 이거는 약간 진지하게 얘기를 해야 진지하게 되니까 가야 잠깐만 돼. 진지하게 한번 요거는 보겠습니다. 진지하게. 일단 7번 그림 한번 잠깐 보여주시면 저희가 관련돼서 카드 뉴스를 만들어서 이제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청년 고용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은 제한적이다라고 쭉 설명을 드렸고 요거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텔레그램에서 최고 속도 팩트 체크해서 보시면 알 수 있고요. 네. 그다음에 8번 그림을 좀 보시죠. 이게 중요한 그림인데 이게 통계청 그림입니다. 제가 그냥 그린 게 아니라 우리나라 국가통계청에서 그린 그림인데 연령 계층별 인구 구성비에서 2072년 보시면요. 65세 이상이 47%가 돼요. 우리나라가 이렇게 됩니다. 점점 더 급격하게 늘어나는 게 2030년, 40년 보이시죠? 25, 34% 늘어나잖아요. 자, 제가 질문 한번 던져볼게요. 지금 국민연금 몇 살부터 받는지 혹시 아세요? 65세? 그렇죠. 그렇게 알고 있죠. 네. 아니에요. 올해 국민연금을 받는 사람들은 63세입니다. 맞아요. 이거 사람들이 잘 몰라요. 무슨 말이냐면 원래 60까지 주다가 60부터 줄 수 없게 돼서 65로 바꿔놓고 4년에 한 살씩 차근차근. 천천히 늘어가는 중인데 올해 받는 사람 63부터 받습니다. 65로 했는데 65도 너무 빨리 주는 거야. 왜냐하면 지금 청년들 연금 모자란다는 얘기 하고 있잖아요. 네. 걱정이 되잖아요. 그러면 연금 받는 나이를 70으로 늘릴 필요가 있다라고 저도 생각하고 민주당도 생각하고 뭐
생각을 한다고 지금 말할 단계는 아니지만 그렇게 돼 가는 길이라고 보는 건데 여기서 우리가 노인을 65세로 정하잖아요. 이거 언제 정한 건지 아세요? 누가? 비스마르크가 1890년에 노인들 연금 국민연금 주자 그러면서 70세부터 주자. 그러다 65세로 바꿔서 이게 전 세계 표준이 된 겁니다. 근데 1890년에 독일 사람들이 몇 살까지 살았겠어요? 기대 수명이 40이었습니다. 그때 40이면 다 죽어요. 그렇잖아. 옛날에 조선시대 사람들이 일찍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65에 연금을 주겠다는 건 안 주겠다는 얘기나 마찬가지였던 거거든요. 그때 65인데 지금처럼 의료시설이 잘 돼 있는데 우리가 65세도 충분히 일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의 30대가 20년 있다가 장년이 돼서 이 사람들의 정년이 늘어나야 늦게까지 일할 수 있어야 연금을 나중에 받아야 연금을 유지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이건 청년을 위한 정책인 거예요. 지금 당장 노인들이 1년 더 일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 방금 말씀드렸지만 국민연금도 4년에 1년씩 늘어나는 것처럼 천천히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연금 개시를 70살로 올리고 정년도 65세로 올리고 이런 큰 그림 아래서 정년을 연장하자고 하는 건데 네. 왜 노인들을 우리 일자리 뺏어가냐. 이렇게 싸우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청년들이 앞으로 낼 연금의 부담을 줄이려면 노인들이 더 오래 일해서 연금을 더 많이 내게 해야 되는 겁니다. 네. 이거 너무 당연한 얘기인데 이걸 갖고 세대를 가르는 거 하는 건 이건 하면 안 되는 일이에요. 네. 너무 훌륭한 답인데 이준석 지지자들을 위해서는 더 표피적으로 설명을 해줘야 돼. 표피적으로. 그러니까 뭐냐, 이 너무 훌륭하게 설명을 해서 요거 안 먹혀. 그렇게 설명하면. 어떻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법정 정년을 60세로 늘린 적이 있어. 그렇게 늘렸더니 청년들의 일자리가 줄었어? 아니다. 안 줄었어. 청년들도 늘었더라. 요렇게 가져야 돼. 요거 팩트입니다. 통계가 있는 모양이죠? 여기 통계가 있습니다. 아니 뭐 이렇게 하면 예. 노인분 5년 안 될 줄 아냐? 이렇게 하면 그거는 안 이게 안 돼. 돼? 걔네는 노인 안 될 줄 알아요. 얘가 안 먹힙니다. 나는 노인 안 될 줄 알았어. 안 젊었을 때. 먹혀요. 그러니까 정말 표피적으로 자료를 가지고 그렇지, 그렇게 가져야 돼. 너무 훌륭해 지금 이 답이. 예, 네. 그렇게 그냥 딱 정리하겠습니다. 자료 가지고 이거 어떡할래? 딱 이렇게 그렇습니다. 아, 그거 안 되는구나. 너는 네. 늙어봤냐? 난 젊어봤다. 뭐 이런 거. 그러니까 안 돼. 그건 안 먹힙니다. 자, 그리고 네. 참 또 이런 얘기를 길게 해야 되니까 또 속상한데 그 커피 원가 발언 이게 지금 주말 내내 이게 그러니까. 난리였고. 왜 이렇게 기사가 많이 나와요? 맞지? 왜? 그 나도 사실 집에서 이렇게 쉬다가 종편을 통해서 이 커피 원가 발언 논란을 접한 거예요. 네. 그 종편만 보니까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재명 후보 좀 발언을 좀 조금 정갈하게 하지. 지금 이 예민한 시간. 나 이 생각이 딱 들더라고 순간. 그러고 나서 이제 공부를 했는데 와 이거 정말 심각해도 너무 심각하다. 오늘 아침까지도 내가 방송 다 봤거든. 네. 실제 이재명 후보의 발언을 듣고 방송하는 사람 내 눈에는 거의 안 보이더라고. 요거 정리하고 갑니다. 네. 네. 이재명 후보가 유세 중에 커피 원가가 120원이라는 말을 해서 커피 자영업자들을 폭리를 취하는 사람으로 만들었다 해서 난리가 난 겁니다. 상황이 야 이재명이 커피 자영업자들을 폭리 취하는 사람으로 만들었다. 커피 자영업자들 지금 땅을 치고 울고 있다. 네. 너무 눈물로 지금 밤을 지새운다. 이렇게 된 거야. 네. 네. 자, 결론부터 말하면요. 김용태 위원장은 이재명이 하지도 않은 말로 일을 키웠습니다. 일단 네. 오케이. 자, 김용태 페북 올려주십시오. 자, 커피 원가가 120원인데 너무 비싸게 판다. 이렇게 얘기한 적이 없잖아. 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발언에 커피로 생계를 이어가는 수많은 자영업자들은 가슴을 쳤습니다. 자, 이거 보시면 아시겠지만 네. 큰 따옴표를 쳤습니다. 인용했다는 겁니다. 그렇죠. 네. 이재명 후보가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커피 원가가 120원인데 너무 비싸게 판다. 자, 결론부터 말씀드립니다. 이런 발언 한 적 없습니다. 네. 그런데 저렇게 따옴표로 그렇습니다. 전혀 이런 발언 한 적 없습니다. 자, 이 발언이 어떻게 나오게 됐는지 제가 배경을 설명하고 실제 그 발언을 들려드리겠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경기도지사 시절에 계곡에서 네. 불법으로 점거해서 장사하는 상인들을 설득을 해가지고 그분들을 계곡을 정비를 했다라는 이제 자랑을 하는 와중에 나왔던 발언이야. 됐죠? 네. 자, 핵심은 뭐냐? 경기도가
커피를 팔 수 있는 여건을 다 만들어 줄 테니 불법으로 닭죽 파는 일 하지 마라 라고 설득을 해서 네. 불법 영업장들을 다 철거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일단 그 발언을 먼저 듣고 옵니다. 5월 16일 유세 현장 보고 옵니다. 깨끗하게 정비를 해서 많은 사람이 막 오게 한 다음에 거기다가 닭죽을 팔지 말고 커피와 차를 팔아라. 닭 5만 원 주고 해봐야 땀 삘삘 흘리고 막 1시간 동안 고아가지고 팔아봐야 3만 원밖에 안 남지 않냐. 그런데 커피 한 잔 팔면 8천에서 1만 원을 받을 수 있는데 원가가 내가 알아보니까 120원이더라. 예? 커피를 팔려면 닭죽집이 아니고 깔끔한 카페가 돼야 될 거 아닙니까? 돈 필요하잖아요. 다 빌려줬어요 제가. 자, 보십시오. 커피를 팔 수 있는 여건을 경기도가 다 마련을 해줬다는 얘기를 싹 빼버리니까 네. 원가 120원짜리 커피를 8,000원에 폭리취하는 사람으로 만들었다는 논리가 먹히는 거야. 그러네. 커피를 팔 수 있는 여건을 경기도가 다 마련해주고 재정도 지원해줬다는 얘기를 빼버렸다고. 그러네. 그래서 지금 나오는 공격 중에 제일 말도 안 되는 공격. 대파 시즌 2. 이재명은 시세도 잘 모르는 사람이다. 이거는 전혀 맥락이 안 맞는 공격입니다. 왜냐? 2019년 원가가 120원이 맞아. 아 그것도 원두 팩트가. 가격. 원두 가격이 120원 인건비 이런 거 맞다고. 빼고. 그러니까 그 공격은 아예 맞지 않는 공격. 이해가 이거 완전 됐어요. 폭리를 취하게 만들었다. 폭리를 취하는 자영업자 사장들로 만들어버렸다. 악마화시켰다. 요것도 안 맞는 얘기라고. 120원에 뭐 예를 들어서 뭐 카페도 만들어야 되고 인테리어도 해야 되고 뭐 이런 게 들어가니까 거기에 뭐 5,000원 되고 6,000원, 8,000원 이거 될 거 아니야. 그거를 경기도에서 다 해줬다 이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오케이. 네. 요거 이제 맥락에서 네. 중요하게 봐야 되는 건 상인의 불안함이 있었던 겁니다. 계곡에서 식당 장사를 하는데 식당 장사를 해서 먹고 살려니까 비싸게 받아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닭을 먹으러 안 오니까 자기 가게 앞에 계곡을 딱 막아갖고 이 계곡은 내 거. 여기서 수영하려면 우리 집에서 닭 먹어. 닭 먹어야 돼. 근데 이 계곡을 점유할 수 있는 아무런 근거가 없거든요. 옛날부터 그렇게 해왔다고 해서 구청이랑 계속 싸우면서 버텼던 겁니다. 거기에를 이재명 지사가 가서 이렇게 하지 마시고 계곡을 시민들에게 돌려주면 계곡에 사람이 쏟아져 오니까 그 사람들한테 팔만한 물건을 팝시다. 커피 어때요? 커피 괜찮으면 우리가 대출을 해드릴 테니까 그렇지. 저리에 이걸 바꾸면 여러분들 불안한 마음 없이 법 지키면서 커피를 팔아도 닭 파는 것처럼 혹은 닭 팔 때 땀 흘리시니까 땀 안 흘리고도 열심히 일해서 커피를 팔아서 살 수 있습니다라고 설명하고 설득한 앞뒤 맥락을 싹 빼버리고 야 커피 120원짜리를 8,000원에 팔고 있잖아. 비싸게 파는 거 아니야? 라고 말한 것처럼 김용태 의원이 특히나 따옴표를 타서 얘기한 거는 문제가 심각하지. 이거는 왜 문제냐면 낙선을 목적으로 한 그렇지. 허위 사실은 유포는 이거는 선거법에서 굉장히 중하게 다루는 일입니다. 네. 내 행위를 했던 이 얘기랑 완전히 다른 성질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렇게까지 할 일인가 싶습니다, 진짜.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가 이제 5월 16일 날은 그 경기도 계곡 정비 이야기를 하셨고 5월 17일 날은 그 광주에 그 공항 이전 문제가 있어요. 근데 이 부분들을 그러니까 주민들이 그 이전을 원치 않는 소위 이제 뭐 님비로 막 욕하고 이랬던 문제를 경기도에서 화장장 사례를 들어서 어떻게 해결했느냐를 쭉 이야기를 하시는데 야 이거는 본인이 해본 이야기들을 그래서 네. 지역에 있는 어떤 문제들을 해결해 가는데 굉장히 실용적인 접근을 하시거든요. 그 맥락에서 나왔던 얘기고 원가는 120원이 맞거든요. 네. 이걸 이렇게 하면 이 시가 어떻게 논란이랑은 전혀 안 맞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 이거는. 논란이 왜 생기는 줄 아세요? 왜 생기는 거예요? 언론이 선거에 쟁점이 없어서 그래요. 네. 김문수 후보나 너무 이준석 허접하지 후보가 않나 이거는? 자기 공약을 얘기하고 그 공약으로 부딪혀야 서로 싸움이 되는데 이게 지금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잠깐만 보여드릴까요? 그 10번 좀 보여주실래요? 10번 보시면 너무 허접한 논란이야. 이건 제가 한 게 아니라 뉴스피미라는 언론사에서 만든 건데 없으면 후보자들 없음, 공약 비었어. 비교하는데 청년 공약이 비어 있어요. 이건 제가 만든 거 아닙니다. 뉴스피미에서 만든 겁니다. 11번 보실까요? 고령화도 마찬가지예요.
공약이 없어요. 그래요? 이러니까 우리가 뭐라고 하면 그쪽에서 아니야 그건 너희가 틀렸고 내가 맞아라고 서로 부딪히면서 싸움이 되면 그쪽 가도 싸움이 붙는데 다 멍하니 있다가 정말 꼬투리 잡자라고 해서 그날의 꼬투리를 잡는 겁니다. 그래서 할 수 있는 게 없으면 바지가랑이 잡아라. 지금 이 네거티브를 이렇게 하고 있는 아니, 거예요. 저렇게 없음하면서 그렇게 토론할 때 저렇게 그러니까요. 공격한 거예요? 네. 아니 이준석 그때 후보를 안 늘고 아니 어제 TV 토론 때 네. 이준석 후보가 얘기한 공약은 최저임금을 최저임금 밑으로 줄 수 있도록 하겠다. 그렇습니다. 말고는 제가 잘 기억나지 않아요. 네, 그걸 이제 매불쇼가 한번 두들겼으니까. 아니 이게 논란이 돼가지고 하루 종일 떠들 일이야 이게. 카페 사장님들의 눈물 뭐 이런 얘기해요. 그러니까 아니 그리고 이게 정말 말이 안 되는 공격인 게 이재명 후보가 제일 요즘 많이 하는 말이 뭐냐? 자영업자 힘들다는 얘기야. 자영업자들 폐업률 너무 높다. 그리고 자영업자 힘들다. 맨날 이 얘기하거든. 그 얘기하면서 국민의힘을 공격하고 있다고. 이게 말이 안 맞잖아 이게. 근데 이게 또 먹히네? 먹혔나? 아니요, 전 뭐 오늘 언론들이 다루지 않고 오늘 전 안 잦아들고 있는데 안간힘을 써서 이런 거라도 살려보려고 하는데 예, 언론도 너무 창피하니까 하루 소비하고 버리는 중인 겁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자, 뭐 시간이 조금 많이 지나서 네. 요거 그냥 넘어갈게요. 네. 허위사실 유포 관련한 거 요거 넘어가겠습니다. 김문수가 중요하니까. 네. 김문수 얘기 잠깐 해보겠습니다. 김문수가 주먹을 휘두르는데 그 주먹에 자기가 맞아. 아, 그래요? 그래서 김문수 주먹에 김문수가 톡 돌아가는 장면 짧게 구성을 해봤는데요. 잠깐 보겠습니다. 이재명 후보님께서는 불법 대북 송금으로 재판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억지 기소죠. 이화영 우리 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 받았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지사가 모르는 부지사 이 징역형이라는 거 이거는 가능한 이야기입니까? 저도 도지사를 해봤지 않습니까? 저도 경기도지사를 해보고 우리 이재명 후보도 도지사를 해봤는데 가능하지 않은 이야기인데 어떻게 해서 그렇게 딱 잡아떼시네요. 김문수 후보님 두 번이나 김문수 후보님 측근들이 경기도 산하교원에서 정치자금 불법으로 모금해서 처벌받았는데 김문수 후보님 왜 몰랐습니까? 김문수 후보님, 그 기본소득에 대한 정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건 뭐 말이 안 되는 이야기죠. 그 기본소득이라는 게 말이 안 되는 웃기다, 이거. 이재명 후보도 지금 아마 주장 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에 입당을 언제 하셨죠? 최근에? 이 웃겨. 제가 입당한 거요? 네. 저는 4월에 했습니다. 근데 국민의힘의 지금 정강 정책을 살펴보면은 기본소득을 실천하겠다라는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알고 그 정강 정책에 동의해서 입당하신 것인지 아니면 정치적 상황 때문에 입당하신 건지 궁금합니다. 그 부분은 뭐 저는 잘 몰랐습니다만. 네. 지금 당 정강 정책대로라면 한다고 돼 있습니다. 말도 안 되는 거라 그랬는데. 처음에는 이준석이 계속 이재명만 때리니까 네, 우리 같이 이재명 같이 한번 때리자는 건 줄 알았어. 기본소득으로. 그런데 국민의힘 정강이. 근데 이 있습니다. 이 있습니다. 네. 예.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저 기본소득을 정강정책에 넣은 다음에 당대표가 누가 된지 아세요? 이준석이에요. 이준석 대표 때도 기본소득이 있었습니다. 그대로 있었어요. 제가 지금 그 얘기 하려고 그래요. 똑같은 얘기야. 이준석이 더 나쁜 사람이다. 그러네요. 자기 턱을 그러잖아요. 때리면서 때린 거죠 지금. 네. 이준석이었어요. 이준석 당대표 때도 저 정강정책 그대로 있었어요. 네. 뭐야? 서로 자해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때도 김문수도 한마디 했어야 돼. 직전 당대표가 그 정강정책 있을 때 당대표가 이준석 후보 아니셨어요? 그러면은 그러겠지. 돌려줬어야지. 이준석은 저는 기본소득 찬성하는데요.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당시에 김종인 박사를 멘토로 모시던 이준석 후보가 냈던 책에 보면 기본소득이 필요하다는 얘기가 책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저거는 이건 여기서 자기가 할 얘기는 아니었어요. 본인이 할 얘기 아니에요. 사실 자해공갈 같은 거예요. 자해공갈. 야, 근데 약간. 근데 자해공갈에 김문수가 넘어가는 거야 지금. 넘어가요. 너 자해공갈 하지 마. 예. 라고 얘기를 했어야 돼. 요게 그나마 하나 웃기더라고. 김문수 신나서 기본소득 말도 안 되는. 그래 이재명 우리 한번 같이 한번 두들겨 배자. 준석아, 나는 기본소득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해. 그래 깜짝 놀라더라고. 뭐야 이 새끼 왜 나를 공격해? 요거 재밌는 포인트였습니다. 네. 오늘 뭐 준비한 게 굉장히 많은데 하나 정도만 더 하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네.
그래도 뭐 김문수를 때리는 게 낫겠지. 그럼요. 네. 이준석 많이 할 필요 없어요. 그렇습니다. 경제가 폭망한 거는 민주당이 발목 잡아서 폭망했다고 김문수가 이야기를 하는데요. 저는 뭐 참 정말 한심해. 이거는 하지 않게 이거 빼고 노동부 장관이었으니까. 네. 김문수. 네. 노동부 장관이었으니까 노동에 대한 인식 그걸 우리가 보는 것도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노동에 대한 인식이 진짜 처참합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노동자가 일하면서 최소한 죽지는 않게 해야 되지 않겠냐 해서 만든 법입니다. 네. 그게 중대재해처벌법입니다. 근데 이거에 대해서 악법이라고 얘기해. 노동부 장관이 노동운동 했다는 자가 경산호위 위원장이었던 자가 노동자를 위한 법을 그러면서 또 엉뚱한 얘기를 합니다. 그 장면 잠깐 봅니다. 하루에 6명의 노동자가 출근해서 집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야 합의로 만든 중대재해처벌법이 악법이라고요? 저는 제2의 윤석열을 보는 것 같습니다.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이렇게 무시해도 되는 겁니까? 답변하세요. 중대재해처벌법은 처벌 위주의 법입니다. 그런데 산업재해를 없애기 위해는 예방 위주로 가야 됩니다. 사람 죽고 난 다음에 그 사업주를 처벌한다고 해서 재해가 그러면 줄어듭니까? 사망자가 줄어듭니까? 그래서 저는 예방 위주로 가야지 듣겠습니다. 처벌 위주로 끝까지 듣겠습니다. 잘못이라고 봅니다. 무슨 말이 처벌 안 나가려고 사전에 안전에 대해서 준비하고 하면은 그 예방이 되는 거지. 근데 물론 이 법 자체가 지금 예방 효과도 없을 정도로 좀 너덜너덜해졌어요. 너무 심각해. 지금 이게 3년이 됐는데 실형 선고받은 사람이 한 명밖에 없어. 사람은 계속 죽어나가는데. 자, 우리 얘기는 약간 살짝만 진지하게 하면 일단 내가 이거 들으면 실소가 터지는 게 그 김문수 후보가 아마 자유통일당에서 정광훈 목사랑 같이 거기서 뭐 당대표하고 이러던 2021년이라서 이 국민의힘 사정을 잘 몰랐던 모양인지라고 제가 비아냥이 되겠는데요. 중대재해처벌법은 2021년 1월 8일에 더불어민주당하고 국민의힘이 합의해서 처리한 법안입니다. 합의 처리 법안이에요. 그리고 그때 국민의힘의 박대수 의원이 2023년도 국정감사에서 또 뭐라 그랬냐면 22년 한 해에 산업재해로 입는 경제 손실이 33조라고 발표해요. 나라 꼴이 이렇게 되면 안 된다라고 해서 지금 중대재해처벌법을 만든 건데 그 당의 의원들이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르고 합의 처리한 것도 모르고 날치기라 그러면 뭐라고 말할 적이 있겠지만 지금 저희가 이게 막 걸레처럼 됐다라고 말하는 것도 이렇게 망가졌다는 거 누더기가 됐다고 하는 것도 사실 합의 처리 과정에서 그렇게 된 건데 그렇습니다. 네. 그 합의 처리했다는 것도 못 받아들이겠다고 하는 사람이 원외에서 태극기 들고 애국 세력 막 이런 거 할 수 있지만 원내에서 대통령을 할 수 있을 정도의 정치 감각과 의식이 있는 것인가 전 정말 걱정이 됩니다. 네, 진짜 처참하더라고요. 오늘도 아침에 뉴스에 뭐 빵 공장에서 노동자 한 분이 끼어서 돌아가셨다는 맞습니다. 소식을 들었거든요. 네. 네. 아니 근데 이 법이 버젓이 존재하는데 왜 그 또 사법부에서는 이게 그러니까 우리나라 산업재해 74%가 추락김 충돌입니다. 아니 떨어지는 거예요. 뭐 과로해서 뭐 이런 것도 아니고 그냥 기본적인 안전 수칙을 안 지켜서 죽는 사람이 전체 그러니까 산업재해 74%라는 현실이 있으면 이걸 좀 개선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합의 처리를 했을 때 국민의힘은 그나마 그래도 차근차근 해보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윤석열이 들어서면서 윤석열이 후보 시절에 그때 안양에서 산재 사고가 났는데 야 그거는 노동자가 잘못했는지 먼저 따져봐야지라는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중대재해처벌법이 말이 안 된다 이런 취지의 얘기를 하거든요. 네. 그 다음부터 태도가 계속해서 중대재해처벌법이 악법이다, 중처법 악법이다 얘기를 하는데 그걸 그냥 단순 반복하는 겁니다. 노동부 장관까지 했던 사람이. 심각해. 그러니까 윤석열 대행이에요. 윤석열 대행 후보입니다. 네. 윤석열 대리 후보고. 아니 지금 계속 이 중대재해처벌법 때문에 기업 운영이 안 된대. 안 되긴 그걸. 근데 실형 선고받은 사람 한 사람밖에 없다니까. 사람은 계속 죽어나가는데 근데 뭐 이것 때문에 기업을 운영할 수 없다고 이거 악법이라고 없애야 된다는 말이 되냐고. 사람 죽이면서 돈 벌어서는 안 되죠. 기업 안 해야죠. 이제 그 정도 할 그만해야죠. 거면. 그런 시대는 지나야죠. 그렇습니다. 네. 근데 어제 그래도 이재명 후보께서 노조법 2조 3조 노란봉투법 네. 해야 됩니다. 무조건 해야 된다. 라고 굉장히 명확하게 말씀을 하셔가지고 네. 노동계 쪽에서는 굉장히 환영하는 분입니다. 그 자꾸 중도화라는 것이 타협하고 절충해서 누더기 법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노동자 농민들이 요구하는 법도 해주고
그다음에 성장도 해주고 양쪽으로 운동장을 크게 쓰는 그런 전략을 계속 끌고 나가야 돼요. 네. 야, 근데 노동부 장관 했던 사람이 계속 반노동적인 이야기를 계속 하더라고, 어제도. 하루 종일. 알겠습니다. 가장 지금 문제가 심각한 것은 다음 시간에 지금 출연할 분이 가셔야 된다. 큰일 났네. 큰일 났네. 예, 여기서 빨리 네.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거에 비해서 너무 많이 못해가지고 좀 아쉽긴 합니다만 네. 뭐 여러분 뭐 이런 것만 알면 됩니다. 네. 제가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 네. 혹시 여기 후원금 이렇게 써놓은 게 잘 나가고 있나요? 잘 안 보이는데요. 잘 보이겠죠? 예. 잘 안 보여. 너무 작아. 아 그런가요? 예, 잘안 알아서 보여. 잘 해줄 거라 믿고. 어떻게 예. 잘해서 이거를? 아니, 너무 작아. 아니, 이재명 후보는 이미 대선 후원금을 다 걷었기 때문에 네. 제 걸 좀 걷어보려고 들고 네, 나왔습니다. 농협 301-0340에 5702-11. 아, 자, 그럼 저도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네. 아이고. 다시 만날 조국 영화 5월 14일 날 드디어 개봉했고요. 네. 예, 독립영화 다큐 영화 중에 현재 1위인데요. 네. 한번 같이 보시죠. 다시 만날 조국 미리 만나 보시는 시간. 알겠습니다. 극장에서 네. 가져보시기 진짜 바랍니다. 하나만 더 얘기하면 안 돼요? 우와. 금방 죽이는 얘기인데. 아니, 다음에 또 토론하잖아요. 우리 그때. 보좌관이 오늘 아이를 낳았습니다. 아. 예, 오늘 출산했는데 예. 아. 예, 또롱아 생일 축하한다. 세상가지고 고맙다. 예. 너무 축하드립니다. 네. 아, 보좌관님 축하드립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아, 그럼 어디 육아휴직 들어가는 겁니까? 당연하죠. 어. 오늘부터 육아휴직 갔습니다. 아, 확실합니까? 예, 대선 기간인데 좀 눈물을 머금고 보냈습니다. 그런 얘기도 한 거 아니에요? 그렇게 말 안 그래, 했습니다. 바쁜데 그래, 애 키워라. 뭐 이런 거 아니죠? 지가 먼저 가겠다 그래서 흔쾌히 보내줬습니다. 네. 당연히. 알겠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다음 지금 출연자가 집에 가셔야 된다고 합니다. 함께 해주신 네 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